Cô 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Các bạn có nhớ, 기억하다.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강의 때 무슨 내용 했는지 기억하세요? 지난 강의 진짜 재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비를 넘기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재밌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바로 여러분 가격을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비싸니까 좀 깎아주세요 같은 흥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더욱더 많이 익혀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먼저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 얼마예요?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cái này 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이걸 읽을 때 cái này 이렇게 읽기보다는 cái này 이렇게 읽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ái này bao nhiêu tiền? 여러분 저한테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딱 30분만, 20-30분만 집중해주세요.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hị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em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ao nhiew가 뭐다? 몇이나 얼마란 뜻도 있다. 자, 두 번째, 그거 15,000동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은데 이런 숫자, 큰 단위를 읽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그거는 cái đó 나 cái kia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저는 그냥 cái do를 쓸게요. 자, 15,000동을 어떻게 할까요? 15,000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럼 15를 어떻게 읽어야 돼요? 15.000 đồng 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cái đó 15.000 đồng. 한 번 더. cái đó 15.000 đồng. cái đó 이러면 cái đó 보다는 cái đó 15.000 đồng.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보통 cái đó 15 이렇게는 잘 안 하고요. 이렇게 15,000동 정도까지는 15.000 đồng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500g 즉 0.5kg을 얘기하는 거예요. 0.5kg에 40,000동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0.5kg은 nửa kg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nửa cân 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nửa kg, nửa cân, nửa kg, nửa cân. 여기서 nửa 는 무슨 뜻이었죠? 절반에 해당된다. nửa 는 절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nửa kg에 40,000동을 40,000이라고 읽어서 40.000 đồng, 40.000 đồng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몸쪽.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그냥 만 단위를 một chục, hai chục, ba chục, bốn chục, năm chục 이렇게 앞에 거만 읽어주는 관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는다? nửa kg, bốn chục. 이게 진짜 실생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연습을 해야죠. nửa kg, 40.000 đồng, nửa kg, 40.000 đồng, nửa kg, 4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깎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벤탄 시장과 같은 그런 시장 같으면 조금 너무하다고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전 진짜 10분의 1도 깎고요. 그냥 어떤 가격을 말하면 거기서 10분의 1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좀 시작을 하는. 그리고 사실 베트남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베트남에서 흥정 같은 거 아직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3가게 정도는 가보시면서 약간 간을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좀 좋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막 1,000동, 2,000동 막 빼준다고 막 사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너무 비싸요. 남부에서는 뭐라고 하죠? 비싸다가? 비싸니까 막 깎아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이라고 하잖아요. 자, 너무. 여러분, 너무라는 표현인데, 어머, 너무 비싸다. 이렇게 반사적으로 감탄을 할 때 쓰는 너무는 뭐다? 와, 그렇죠. 와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와,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하면 어떡해요? 막 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먹이라는 게 뭐였죠, 여러분? 깎아주다, 이제 덜어내다, 누구를 위해서, 절 위해서 깎아주세요 하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bớt cho em đi, bớt cho em đi. mắc quá, chị ơi, bớt cho em đi. mắc quá, em ơi, bớt cho chị đi.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너 형제나 남매 있어? 이렇게 뭐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소유예요, 소유. 그쵸? 그게 있어, 없어. 이런 거는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만 딱 공부하면 끝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휘부터 볼게요. 우리 단어 중에 띵은 뭐였죠? 돈이란 뜻이었죠. 롱카운 맞죠, 여러분? 땡, 땡, 땡. 이게 돈이에요. 근데 띵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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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레. 이거는 여러분 잔돈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실 때 자꾸 잔돈, 띵레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여행을 하시거나 베트남을 다니실 땐 뭐가 있는 게 좋다? 띵레, 띵레를 항상 준비하시는 게 좋다. 띵레, 띵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예요. 자, 요거는 쪼. 왜냐면 우리 남부에서는 물결 성조나 이 여우허이 물음표 성조, 여우아, 여우허이 이 두 가지 성조가 똑같은 음으로 가죠. 이렇게 끝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쪼, 쪼 이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쪼기에 쪼 자리 있다. 쪼기에 쪼 자리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자. 쪼기에 쪼, 쪼기에 쪼 하면서 자리는 뭐다? 쪼, 쪼. 그럼 여러분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있다라는 거는 꺼. 여러분 이거 꼬 안 돼요? 꺼쪼, 꺼쪼, 꺼쪼. 이렇게 하면 자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리는 뭐다? 쪼입니다.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단어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볼게요. 제 입모양을 잘 봐야 돼요. 몹, 몹, 몹.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뭐야? 비읍 받침이에요. 여러분 비읍 받침입니다. 자, 묵이라는 거는 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면 약간 붓처럼 써져 있죠. 묵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우리 과거에 펜이 없었을 때는 뭐로 사용을 했죠? 뭐로 썼죠? 묵부로 썼어요. 묵부로 썼죠. 그쵸? 그래서 펜은 뭐다? 묵 난초를 그래서 묵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쪼기에 쪼가 있고 자리가 있고 우리가 쓰는 건 붓과 같은 묵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강여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도 지금 강세가 있고 여기에도 강세가 있어요. 강여이, 강여이, 강여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얘는 하나로 하면 티슈지만 단어를 하나하나로 쪼개서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먼저 강은 여러분 수건이란 뜻입니다. 자, 수건은 뭐다? 강이에요. 근데 여의는 뭐냐면요,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종이같이 그러니까 수건같이 생긴 종이가 바로 티슈, 영어로 냅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 두루마리 휴지 이런 느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 티슈 있죠, 냅킨 같은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강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안 어렵죠? 강여이 대신 강은 뭐다? 강은 수건, 여이는 종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예요. 자, 왕 아니고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얘는 보통 음식과 관련된 뭔가 요식업, 뭐 마시는 거든 음료든 혹은 음식이든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가게들만을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왕만 해도요, 음식 가게, 음료 가게가 될 수 있지만 뒤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죠. 앙이 뭐야? 앙 하면 먹다죠. 왕앙은 뭐야? 먹는 가게니까? 그렇죠. 맞아요. 식당이에요, 식당. 그냥 음식점, 식당이라고 밥집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밥을 뭐라고 한다? 밥을 먹을 땐 껌처럼 여러 번 씹어야 된다라고 해서 밥을 껌이라고 했어요. 그럼 왕껌은 뭘까요? 왕껌, 밥집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왕앙은 뭐야? 먹는 집, 음식점이고요. 왕껌 이거는 밥집. 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그냥 식당이죠. 자, 근데 카페, 페 아니에요. 페 안 돼요. 여러분 페 안 돼요. 여러분 페입니다. 카페라고 합니다. 왕카페는 뭐예요?
커피숍에 해당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한 번만 다시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띵레, 띵레. 항상 뭘 들고 다녀라? 띵레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쪼기에 쪼, 자리가 있네. 쪼, 그쵸? 우리 과거에 묵으로 썼죠. 묵펜입니다. 그 다음에 강여이, 강여이, 강여이는 뭐다? 냅킨이나 티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왕, 왕, 왕. 오케이, 좋습니다. 자, 왕앙, 왕앙 음식점, 왕금, 왕금 밥집, 왕카페, 왕카페 커피숍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표현을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있어? 없어와 같은 표현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요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면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먼저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 입모양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제 입모양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벌리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야?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대 때랑 제 세대 때랑 잘 모르겠는데, 전 어렸을 때, 거야, 할 거야. 이거 혹시 모르세요? 저만 아는 거 혹시? 할 거. 요 느낌이요. 딱 요 느낌. 할 거. 요 느낌이 바로 정확한 거의 발음입니다. 꼬 안 돼요? 거입니다. 여러분, 거는 뭐다요? 갖고 있다라는 동사죠. 영어로 치면 have에 해당이 됩니다. 있다. 자, 그리고 요걸 읽어볼게요. 우리 숫자 0으로 배운 아이인데 이거 입 다무셔야죠. 콩입니다. 자, 콩은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0이란 뜻으로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부정문, no, 아니다 라는 의미로도 배웠지만요. 얘가 이렇게 문장 끝에 컴으로 왔을 때는요. 명사 컴으로 왔을 때는 뭐뭐를 가지고 있냐라는 의문사, 즉 질문이 된다. 그럼 컴은 숫자 0이 될 때도 있고 부정문이 될 때도 있고 질문 중에 하나가 될 때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명사 컴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 명사를 너는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컴. 오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부정문이니까 컴. 그래서 뒤에 컴이면 뭐예요? 질문이 됐고 그 컴이 앞으로 올 때는 부정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이 형이나 오빠한테 형제 남매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형제 남매라는 게 우리가 베트남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지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형제 남매를 안지엠 이렇게 그냥 붙여서 하면 그냥 형제 남매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그냥 안엠이라고도 하고 지엠이라고도 하고 정확히는 안지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안엠 순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순서는 무조건 이 순서 그대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 오빠, 형제나 남매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안지엠 콩. 자, 여러분 끌으세요. 안지엠 콩. 자, 조금 더 박자 좀 리듬감 있게 해볼게요. 안지엠 콩. 안지엠 콩 하지 말고요. 안지엠 콩. 끌죠. 안지엠 콩. 이걸 끌면요, 콩을 끌잖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안지엠 콩. 오케이. 자, 만약에 나 형제자매가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지엠. 근데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없다는 뭐예요, 여러분? không có anh chị em. không có anh chị em.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남매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라고 보통 얘기하기보다는 형 하나, 누나 한 명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죠. 그럼 여러분이 나는 형이 하나, 위로 형이 하나 있고요.
누나 한 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일단 나는 있다부터 가는 거예요. 안 거, 오케이. 자, 형 하나 하면 숫자부터 와야 된다고 했죠. 제가 항상 수량부터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một anh trai, một anh trai. 그리고 어떻게 해요? một chị gái, một chị gái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친관계가 된다. 다시 한번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그럼 사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명은 어디 갔지? 명은 어디 갔지? 자, 명은 뭐예요, 여러분? ngườ이죠. ngườ이가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anh có một người anh trai, một người chị gái. anh có một người anh trai, một người chị gái.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더 명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한다고 해서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 형 하나랑 누나 하나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 남매가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있다는 có, 없다는 không có. 있다는 có, 없다는 không có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nh không có anh chị em. anh không có anh chị em. anh không có anh chị em.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con một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이미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anh là con một. anh là con một. anh là con một. 오케이, 여러분 뭐예요? 나는 con, 자식이긴 자식인데 một,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라는 게 뭐예요? 그쵸. 나는 그냥 그냥 외동이야. anh là con một. anh là con một.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잔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돈이 tiền 이었어요. 그럼 잔돈은 tiền lẻ 라고 했죠. 형 잔돈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떡할까요?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그러세요.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오케이. 그랬더니 있대요. 어떻게 해요?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여러분 끌으셔야 돼요.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이렇게 하셔야 돼요. anh có tiền lẻ.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anh không có tiền l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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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건 저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뭐 택시 타고 못 타고 하면 돈을 주는데 상대가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너 혹시 잔돈 있니?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고요. 저도 제가 잔돈이 너무 없고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주려고 막 하면서도 잔돈이 있나? 상대가 지금 잔돈이 있나? 잔돈이 없으면 카드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거의 뭐 택시 탈 때마다 썼어요.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ơi, anh có tiền lẻ không? 하면서 제가 이렇게 50만 동짜리를 꺼내서 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빠 잔돈 있어요?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나 잔돈 있어.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잔돈 없어요. anh không có tiền lẻ. anh không có tiền lẻ.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펜 있냐? 펜을 놓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펜 있냐고 물어봐서 빌리는 경우가 많죠. 자, 동생한테 너 펜 있어? 펜은 뭐였어요? bút.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em có bút? em có bút? 여러분 이어지는 부분을 잘해야 돼요.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có bút? em có bút không?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펜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em có bút. em có bút. 좀 더 느낌 있게 가볼까요? em có bút. em có bút. em có bút. có bút. có bút. em có bú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없을 땐 어떻게 할까요? 없다는 không co니까 em không có bút. em không có bút. em không có bút. 해서 em không có bút.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때는 em không có búp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좀 되면 em không có búp, em không có búp 이렇게 하시고 좀 더 된다. em không có búp, em không có búp, không có búp 너무 빠르죠? em không có búp, em không có búp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빠르기보다는 명확이에요. 그래서 em không có búp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뭐뭐가 있어요. A라는 게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có A không? A가 있어요 할 때는 có A, 없어요 할 때는 không có A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day라는 표현 배웠죠? 여러분 day 안 돼요. day 안 됩니다. day, 이 발음을 빨리 해서 day, day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day는 원래 여기 이것 이분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day를 이렇게 쓰면요. 그 물건을 건네주면서 여기 이거 있어요. 여기 당신의 쌀국수요. 여기 돈이요. 뭐 여기 책이요. 여기 펜이요. 이러면서 보통 무언가를 건넬 때 무언가를 건네면서 여기 이렇게 할 때 뭐 한다? 뭐뭐 dây, 뭐뭐 dây, 뭐뭐 dâ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펜을 빌려달래요. cho em mượn bút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út đây, bút đây, bút đây, bút đây, bút đây. 아, em ơi bút đây, bút đây. 그리고 항상 호칭. em ơi bút đây, chị ơi bút đây, bút đây. 그쵸? 자, em có nước không? 물 있어요? có 있어요. nước đây, nước đây, nước đây, nước đây. 자, 여러분 목마르죠? nước đây, nước đâ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책 있어? 너 혹시 책 있어? 오,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이러면서 건네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베트남에서 여러분 나중에 잘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음식을 주문하고 나중에 여러분의 뭐 쌀국수든 커피를 갖다 줄 때요. 뭐뭐다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게 이제부터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대신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몹다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몹다이, 다이, 다이 이렇게 조금만 저 톤을 이렇게 좀 더 좀 귀엽고 조금 더 예의 있게 좀 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차에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휴지가 필요한데 유리 휴지 있나? 지금 그냥 이거는 갑자기 그냥 여담인데 제가 노트북에 커피를 진짜 쏟아가지고 지금 3일 동안 노트북 수리를 해가지고 오늘 드디어 노트북을 찾았거든요. 이렇게 커피를 쏟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휴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야 너 휴지 티슈 있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유리야 하면 어떨까요? 유리의죠. 유리의. 오케이. 자, 뭐가 있어요? có 그 다음에 휴지 여기서는 티슈예요. khăn giấy không? 그쵸. 유리의 em có khăn giấy không? 한 번 더. 유리의 em có khăn giấy không? 좀 더 리듬감 있게 가볼게요. 유리의 em có khăn giấy? Em có khăn giấy? Em có khăn giấy không? Em có khăn giấy không? Yuri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Yuri ơi, em có khăn giấy? Em có khăn giấy? Em có khăn giấy không? 이렇게 가야 돼요. 네, 저 휴지 있어요. 한번 더 할까요? dạ, 네. em, 저는 có khăn giấy. 저는요, có 있어요. 무엇이? khăn giấy 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라는 표현은 네라는 표현이요. 야. em có khăn giấy. 네, 저는요 갖고 있어요. 무엇을? 휴지 있어요. khăn giấy đây. 휴지 여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dạ, em có khăn giấy. khăn giấy đây. dạ, em có khăn giấy đây. 그럼 여러분이 그냥 받고 말아요? 안 되죠, 여러분. 고맙다라고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이. 여러분, 오이는 그냥 아무런 뜻이 없어요. 추임새요. 오이, 어머, 오, 이런 거예요.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이 막 상상도 하기 싫긴 하지만 이 커피를 흘렸다고 생각하세요.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 유리야, 휴지 있니?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빨리 할 필요 없어요. Yuri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Yuri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여러분 많이 있어요. 어때요? Dạ, em có khăn giấy. Dạ, em có khăn giấy. Dạ, em có khăn giấy. khăn giấy đây. khăn giấy đây. khăn giấy đây. 이렇게 하시면 돼요. Ôi,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Ôi, cảm ơn e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주말이라 그런지 모든 식당 가게에 손님이 꽉 찼어요. 이 가게는 자리가 있으려나 다리도 아픈데 이 가게는 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터벅터벅 가가지고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너희요 너희. 오케이, 좋아요. 여기에 뭐뭐 있어요? 너희 có 자리 chỗ không? 이거예요. Chị ơi, em ơi, anh ơi,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하면 돼요. 그냥. 그럼 뭐예요? 저희 가게. 가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quán em 이라고 하면 저희 가게. 동생인 저희 가게는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많이 쓰겠죠? 저기 여기 자리 있어요?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Dạ, 네.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바로 좀 베트남어로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그 기름에 지글지글 그 기름에 볶음밥을 먹어야 맛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생한테 야, 집에 밥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엄청 현실적이지 않아요? 집에 밥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이 뭐예요? nhà 죠. 오케이, 맞아요. nhà. 집에 있다. nhà có 밥,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이게 집에 밥이 있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có cơm, có cơm. nhà có cơm không? có 뒤에 오는 건 좀 연음 처리가 많이 돼요. nhà có cơm, nhà có cơm không? 했더니 이때 어때요? nhà có cơm, cơm đây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nhà có cơm 해도 되고요. có 하면 뭐예요? có 있어요. cơm đây 밥 여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có cơm đây. có cơm đây. có cơm đây.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기름진 것을 먹고 나면 시원한 냉차가 마시고 싶어요. 사실 저는 쌀국수 먹을 때 냉차가 좋은 게 아무래도 그 쌀국수 국물이 담백하긴 하지만 좀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냉차를 먹고 싶어 하는데 간혹 쌀국수집에 냉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퍼24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쨌든 냉차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냉차가 뭘까요? 짜다 이겠죠? 그러면 냉차가 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có trà đá không? có trà đá không? 자, 그래서 여기에 ở đây 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day만 써도 됩니다. ở đây 혹은 그냥 đây 상관없습니다.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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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퍼24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대요. 그럼 어떻게 없다는 뭐다? không co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없다는 com이 아니라 không co예요. không có. 저희 가게는 냉차가 없어요. quán em không có trà đ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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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있다는 có, 없다는 không có.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것도 좀 알고 가세요. 여러분, 거와 어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실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거는 갖고 있다요. 뭔가 소유하는 거예요. 동생이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뭔가 그쵸 사랑이 있고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걸 우리가 거라고 하고 없는 건 không co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어는 있다에게는 있다지만 이건 뭐야?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서 나 집에 있어.
화장실 저쪽에 있어. 요렇게 있다긴 있다지만 위치해 있다라는 동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베트남어로 긍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일단 네라고 하면요. 남부에서는 남부 사람들 그냥 이거만 써요. 어디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야야가 아니라 네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북부 사람들은요, 많이 씁니다. 혹은 dạ vâng, 요걸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북부에서 많이 쓰고요. 은요, 이거죠. 이응, 요거는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도요, 그냥, 너 밥 먹었어? 너 그거 했어? 너 그거 했어? 너 그거 갖고 있어? 그냥 이런 식으로, 자체가 그냥 긍정의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냐항이라는 표현. 여러분이 베트남에 돌아다니다 보면 왕이라는 표현 말고도 냐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죠. 냐항은 뭐죠? 조금 더 고급지고 큰 레스토랑이라고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해요. 그래서 굳이 조금 구분하자면 왕앙이나 왕끔은 좀 음식점, 밥집, 서민 밥집, 우리가 아는 서민 밥집. 근데 냐항은 좀 더 식당이나 레스토랑. 물론 여러분이 뭐야 이게 레스토랑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다라고 구분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OX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뭐가 있어? 라고 할 때는 거를 생략해도 된다. đúng hay sai? 거를 생략해도 된다. đúng hay sai? sai.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는 무조건 거를 사용해야 된다.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절대 생략 불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뭐뭐가 없다라고 할 때는 không 뭐뭐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요. em không tiền. đúng hay sai? 안 되죠, 여러분. 항상 없단 뭐라고요? không có. 그냥 여러분 계속 이걸 하시면 돼요. không có.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있다가 꺼고, 없다가 không 꺼구나. 이렇게 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khăn giấy day와 đây là khăn giấy 는 같은 표현으로 휴지 여기요란 뜻이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배운 걸 베이스로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어요.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궁금하다.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이거 진짜 맞출 수 있으면 진짜 여러분 되게 표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이쯤이면 동그란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오를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예의 너희는요. 여기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 냅킨, 여기 휴지 여기요 이런 뜻인데요. 너희라 강예는 이것은 휴지이다. 이것은 냅킨이다 라고 정의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절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틀린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게. 그리고 혹시나 누가 이런 이상한 이거 같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세요. 아니야 라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오늘 내용 별로 어렵지 않았죠? 뭐만 기억하면 된다? không có. 그리고 항상 뭘 건네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뭐뭐 đây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내일 마지막 강의 진짜 거컴을 그대로 조금 더 이어서 가는 확장 표현이니까 내일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어디까지 해야 공부의 끝이다? 복습하고 문제 풀기까지 해야지 공부의 끝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죠? 점점 쉬워지고 있는 거 느껴지죠? 잘하고 있어요. 그럼 chúc mọi người một ngày vui vẻ. Bye bye.